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 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서울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선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 교사 김선욱입니다. 점심 먹고 교정을 거니러 보면요. 벌써 녹음이 우거진 여름의 시작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름이 시작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모두 다 굉장히 지쳐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을 잘 못 보내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점심시간에 공도 차고 사실 산책도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체력 관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을 다독이는 그런 과정도 가지시고 친구도 격려해 주면서 이 긴 마라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일산 대진고등학교 교사이신 윤신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를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한 드라마는 아니고 이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상담에 같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여유 있게 이렇게 밀린 드라마 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또 입체적인 상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3월달에 전국연합 고비라고 얘기했었고 4월달에 전국연합도 힘들죠. 그리고 5월 초에 또 중간고사 어렵게 또 마무리했고 6월 초에 이제 모의평가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기말고사 또 앞두고 있고요. 계속 우리 이제 그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제 힘든 과정에 연속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나 힘든 부분이 어쩌면 이제 이걸 또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또 기쁨, 환희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좀 즐기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그 어려움이 반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02-311-5441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다문화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서울대 미디어 출판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아버지 국적은 한국, 어머니 국적은 일본이고요. 장래 희망은 북디자이너, 출판 편집자, 사서입니다. 좌우명은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상담 자료를 보니까 학생부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독서를 즐긴다. 우리 학생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해 주세요. 조금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이용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책입니다. 네. 어떤 점이 감명 깊었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뭐라고 할까 가장 태계가 멋졌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책, 미술 역량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선욱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미술 역량 그리고 글쓰기, 독서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학생이 인문계열의 학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판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그림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독서를 즐기는 학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 독서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국어 역량이 좀 높은 학생이면서도 그림 그리기 관련된 수상 내역,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출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로와 잘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깨비를 즐겨보셨던 윤신혁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그림, 책, 그다음에 직업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선택을 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독서를 좋아하는 우리 학생이 내세운 책보다 저는 그림을 우선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제시했던 이유가 우리 학교 생활 전반에 봤을 때 뭐 수상 경영, 뭐 진로 희망, 동아리 활동, 뭐 방과 후 학교 이런 데 보면은 이 그림과 관련된 열정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내상 중에서도 최우수상, 뭐 금상을 수상했던 것들이 교내상의 뭐 사생대회라든지 뭐 그리기 대회였고요. 근데 방과 후 학교도 보면은 보통 다른 학생들 보통 국어나 영어나 수학 이런 주요 교과 방과후를 하는 거에 비해서 뭐 2년 내내 이 미술 교과, 그림 그리기, 뭐 수채화나 아니면 드로잉에 대한 방과후 한 점이 매우 독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이 우리 학생한테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자연스럽게 책을 또 좋아했고요. 글쓰기도 좋아하다 보니까 출판이라는 직업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책자를 직접 만들어서 출판 경험을 해보는 이런 것도 우리 학생이 이 책을 통해서 중요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른 그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진규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에 진로, 독서, 글쓰기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당면 현안이 입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진학해야 될 어떤 가장 큰 목표점은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성적 분석은 하겠지만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가 6월 모평 평균 성적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은 하나의 키워드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인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앞쪽에서 북 디자이너나 사서나 또는 아니 출판사 편집과 관련된 일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아마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라고 보여지는데 진로에 대한 어떤 명확한 소신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글쓰기인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니까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은 이제 학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글쓰기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데 다른 학생들에서 이렇게 흔히 발견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소설을 직접 써봤던 이제 습작 수준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써봤던 부분, 또 그림 능력도 상당히 탁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진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매치가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학생 한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대학에 가서 잘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어떤 결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대학 추천을 할 때 그 두 가지 부분을 녹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향한 성적 준비를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서울대 미디어 출판학과 일반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 기상대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최진규 선생님 맑음, 윤신혁 선생님 맑음, 김선욱 선생님도 맑음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6등급, 수학 3.75등급, 영어 4.5등급, 사회 2.1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99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역시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나영 4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3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국어, 수학, 과학 평균 3.5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역시 4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김선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 기상대를 맑음으로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내신 교과별로 우선순위를 보시면 국어가 1.6등급, 그다음에 사회가 2.1등급, 수학이 3.75등급, 영어 4.5등급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평균 2.99등급입니다. 특히 국어와 사회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데 아쉬운 것은 그 영어 성적이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거죠. 근데 내신에서도 이렇게 낮은 것만큼 사실 모의고사 영어 등급도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5등급으로 낮은 편입니다. 일단 학생은 3학년 기말고사까지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강, 그러니까 좀 모의고사가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내신은 한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내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 상승이 되면서 조금 더 그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대 지원할 땐 어떤가요? 일단 서울대 학교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2학년 성적 100% 전교과 성적이 반영되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은 그렇게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평균 등급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2.41등급이 되고요. 전년도 결과를 발표한 서울대학교 자료를 참고해 보면 합격자의 최저 등급이 수시 1차 기준으로 4.73등급, 수시 2차 기준으로 4.59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굉장히 안전한 지원이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 전문대라서 사실 저희가 지원 개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희 반 학생이라면 수시에서 이렇게 전문대를 쓰는 것보다 일단은 학생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4년제를 다 도전해 보고요.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정시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3월에서 6월에 보면 사탐 과목에서 윤리와 사상에서 사회문화로 과목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변경했던 이유, 그다음에 이 사회문화에 대한 학습 정도는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3월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는 2학년 때 배운 과목이 윤리와 사상이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배운 것들로 점수를 얼만큼 벌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6월 모의고사 때 사회문화를 선택한 이유는 3학년 때 탐구 과목이 사회문화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얼마만큼의 또 성적을 나올지가 궁금해서 그렇게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문화를 볼 것인지 사실 윤리와 사상을 볼 것인지 결정도 해야 되는데요. 일단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영어 성적이 올라서 좀 굉장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탐 과목인 생활과 윤리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윤리와 사상 대신에 선택했던 사회문화도 4등급으로 모두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등급을 유지하긴 했지만 사탐 과목이 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도 3등급에서 3.5등급으로 소폭 하락하게 되거든요. 사회문화로 선택 과목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공부가 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을 좀 당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어쨌든 기본 과정을 다 마치고 여름방학 동안에 충분히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개학하고 나서 저희가 9월 모평을 보고 수시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 훨씬 더 좀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미디어 출판학과 일반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 기상대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최진규 선생님 맑음, 윤신혁 선생님 맑음, 김선욱 선생님도 맑음을 주셨습니다.
자, 윤신혁 선생님,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과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그 교과에서도 전부 다 맑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과에서도 다 맑음을 받아서 우리 친구한테 먼저 박수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잘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학생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 뭐 교과 교육 활동,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자율 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진로 활동까지, 그다음에 교내 대회나 방과 후 학교까지 우리 학생이 그 자기주도 학습까지 굉장히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모범생이다, 가장 맑은 학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대학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입시 전형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서 성실하게 해당 대학의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학생으로 충분히 잘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자기 스스로 성격을 저는 좀 조용하고 좀 소심해요, 이렇게 설명을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 기록부에 평가하는 것을 보면 조용하고 차분하다. 그다음에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딱 부러지게 한다. 그다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와서 묻고 또 묻는 아주 그런 적극적인 학생이라서 대견하다. 이런 표현들을 생활 기록부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수학여행 조장이라든지 뭐 학급 회장과 동아리 부장, 또 훌륭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 리더십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전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보통 남학생들이 목소리가 대체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학교 오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밥 먹으러 뛰어가기, 그다음에 뛰어가면서 소리치기, 뭐 소리치며 말하기, 뭐 이런 건데, 우리 친구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소리치며 말하기보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다 더 잘 들어주는, 그래서 경청을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삶에서도 이 친구의 가장 보배 같은 그런 재능으로 발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입시 전형에서도 그런 점이 사정관들의 눈에 잘 띌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학생의 네. 비교과를 어떤 점을 또 보완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그 비교과 보완 그거 말고도 잠깐 제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생이 그 희망 전공하고 또 뭐 비교과 기록들이 보면은 상당히 일관되게 일치하는, 그래서 뭐 전공 적합성이나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일단 외적인 그런 일관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 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완할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질문을 하나를 드리려고요. 우리 친구가 그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로 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아마 고등학교 진학 전부터 이 센터와 유기된 활동들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봉사활동 참가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답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네. 다문화 가정이니만큼 이 다문화 관련 일에 대한 정보를 다른 네. 분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네네. 또 어떤 분들에게도 이 다문화로 복지센터에 관해서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저는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네네. 또 일일이 하기가 많이 번거로워서 차라리 한번 봉사단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편이 더 봉사 시간 벌기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가장 많이 배웠다, 자기는 이 봉사활동하면서 뭘 배웠다,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사회복지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절대로 사회복지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사실 이 사회복지사가 사실 쉬운 직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의 어려움을 이렇게 뒤에서 지탱해줘야 되는 이런 직업이라서 아마 우리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완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 친구가 일단은 희망 진로와 동기가 피상적으로 생활기록부 기록의 일관성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 친구가 보면은 그 독서와 글쓰기, 그리기를 좋아해서 출판 편집 및 북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친구가 그 친구 이야기 중에 빠져 있는 게, 사실 책이라는 것이 지식을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이지 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친구가 나는 도대체 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진로 희망에 특히
3학년 1학기 진로 희망에 이러한 본인이 책이나 아니면 출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드러나도록 쓰는 그 관리가 되는 게 좋은데 올해부터는 이게 조금 바뀌었지만 이게 조금 바뀌어서 그 진로 희망에 대한 사유가 기록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의 이제 그 독서 활동이 자기 자신의 가장 특색 있는 활동으로 생활기록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이 읽은 책들이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친구가 소개했던 눈물을 마시는 새와 같이 우리 학생이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구나 뭔가 배웠구나라고 이해될 만한 책이 사실 없어 보여요. 사실 이 눈물을 마시는 새가 그 판타지 소설 계열인데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그 생을 짧게 살고 피를 마시는 새가 가장 생을 오래 사는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 판타지 소설도 우리 친구에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배움을 줬겠지만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 학생의 이제 발전과 성장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우리 친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 조금 보강되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최진규 선생님 경기대 지신재산학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윤신혁 선생님 강원대 인문학부 사회배려자 전형, 김선욱 선생님 한경대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최진규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은 수능보다는 이제 학생부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학생부 비교과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또는 이제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학생부로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훌륭한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일단은 이제 그 다문화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고른기의 전형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 소수예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뭐 1명, 많아봤자 2명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이 충분히 교과, 비교과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른기의 전형을 한 3개 정도,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절반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최진규 선생님께서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인데요. 뭐 제가 이제 거의 1명이나 2명 뽑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단 선발 인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 인원도 비교적 많고 지난해 경쟁률도요 6대 1이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100%고요. 뭐 수능 최저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와 글쓰기 능력이 우리 학생이 출중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학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공무원 쪽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요. 공무원에 나가서도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이제 저희 학교에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학생 중에 1명이 이 학과에 들어갔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보다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비교과도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생이 여기에 도전해서도 충분하게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성 선생님께서는 한경대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그 6개를 종합 전형으로 쓴다는 것이 저는 늘 약간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사실 이제 교과 전형하고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한경대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교과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 사실 이 학과의 특성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학생이 하고자 하는 어떤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점들이 이 학과의 좀 특징으로 나와 있어서 예, 뭐 출판 편집이 뭐 논술 아니면 뭐 시나리오 작가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이 학과 중심으로 골라봤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90에 비교과 10이고요. 예,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국어나 영어 중에 한 과목, 수학과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개 영역 합 8이면 됩니다. 근데 전년도 전형 결과에 따르면 8명 모집에 총원 11위까지 합격을 했고요. 최종 등록자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점수로는 약간 부족한데 올해 이제 3학년에 조금 더 만회가 된다면 좀
그래도 기다려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경대도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신혁 선생님께서는요. 강원대 인문학부 사회배려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 추천하고는 다르게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우리 학생이 이제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의 대학을 하나를 추천을 했는데, 일단 이유가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기존에 자신이 성장했던 그런 배경과 그런 환경을 벗어나서 온전하게 다른 개인의 삶으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강원대학교 이제 저는 인문학부를 좀 추천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그 교과 중에서 가장 월등히 성적을 잘 받은 과목이 세계사, 그다음에 국사, 그다음에 문학 같은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특히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런 과목들이 상당히 큰 성취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학적인 공부를 좀 골고루 하고, 그다음에 철학이나 역사나 사학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조금 골고루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강원대학교 이 사회배려자 전형, 기타 전형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 이 사회배려자 전형하고 좀 다르게 다문화, 그다음에 소아암, 백혈병, 다자녀, 광부, 복지시설 생활자로 그 지원 대상을 매우 한정하고 있어서 국가보훈 대상자나 아니면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 별도로 모집된다는 점이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한 이런 상황을 우리 학생의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인쇄술을 기반으로 하는 출판 산업 당연히 사양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출판을 기획하고 그런 것들은 직업에 뛰어든다. 이건 이미 문이 닫혀져 가는 어떤 곳에 한몫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어떤 출판에 있어 개인 미디어 출판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어떤 시대적인 요구를 잘 이해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땠어요?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네. 혹시 까먹을까봐 또 녹음해둬서 계속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점들에 보충해 나갈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려요. 그거 참고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